60세 은퇴. 이 단어는 제게 꿈이자 목표였습니다. 이제 아내와 함께 여행 다니며 편히 살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굳건한 울타리 안에서 가족의 안녕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쉼없이 그리고 오직 한 길만을 보며 달려왔던 지난 세월에 대한 달콤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만원 버스와 지하철에 몸을 싣고 밤늦게까지 야근과 회식에 지쳐 녹초가 되어 귀가하기 일쑤였습니다. 주말에도 밀린 업무를 처리하거나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며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은 그저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꿈꿔왔던 은퇴의 순간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에 휩싸였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모두가 저를 부러워했고 진심 어린 축하 속에서 저는 마냥 웃을 수 있었습니다. 다들 제게 이제 꽃길만 걸을 일만 남았네. 정말 고생 많으셨다. 이제 편히 쉬세요. 부럽다. 나도 빨리 은퇴하고 싶다. 등의 덕담을 건네며 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었죠. 저는 그들의 따뜻한 축하 속에서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으로 마냥 웃을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여유롭고 평화로운 삶이 눈앞에 현실로 펼쳐질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으로 아내와 함께 오랫동안 계획했던 유럽 배낭여행을 떠나고 미뤄왔던 낚시나 사진, 촬영 같은 취미생활도 다시 시작할 생각에 가슴이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출퇴근 지옥에 시달리거나 까다로운 상사의 눈치를 보거나 답답한 회의실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매일 아내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사랑스러운 손주들과 재롱을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평범하지만 더없이 행복한 일상을 꿈꿨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가 꿈꾸었던 환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은퇴 후 행복은 채 한 달도 채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꿈꾸던 안식처였던 집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차가운 공기. 늘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던 아내의 얼굴에는 조금씩 짜증과 불만이 서려 있었고 저를 보는 눈빛은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거나 TV 드라마를 보는 모습이 못마땅했는지 아내는 제게 빈정대는 말투로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어느 날 아내는 제게 서슴없이 비수를 꽂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집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 한마디는 제 심장을 꿰뚫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모든 것을 바쳐 일했던 제가 한순간에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다니. 그 말은 단순히 저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 제가 지켜왔던 삶의 모든 의미와 가치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마음속 깊은 곳에는 쓰라린 상처와 함께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차갑게 말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60대 부부들이 은퇴 후 한 달 생활비로 2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녹록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 부동산 유지비, 자녀들의 결혼이나 출산 지원금 등 숨겨진 지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면역력이 약해지고 노화로 인해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현저히 높아져 의료비 지출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 매달 수백만 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고정 수입이 없는 은퇴 부부에게는 엄청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아내는 제가 더 이상 안정적인 소득을 벌어오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남편의 무능력함을 탓하며 재정적 압박감을 간접적으로 표출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은퇴 후 부부 갈등이 심화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60대 후반의 부부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갈등을 더 많이 겪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오랜 시간 각자의 사회생활을 영위하며 떨어져 지내다가 은퇴 후 24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생활 방식이나 성격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소한 말다툼이 잦아지고 이는 곧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경제적인 문제가 겹치면 부부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져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저를 짓누르는 듯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저 잠시나마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저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 한 잔에 하루의 시름을 잊고 잠시나마 현실의 무거운 무게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매일 밤 저는 말없이 술잔을 기울이며 과거의 찬란했던 영광을 회상하거나 아내의 차가운 말에 깊이 상처받은 마음을 달랬습니다. 동창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만 저는 잠시나마 활짝 웃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밤늦도록 떠들고 농담을 주고받는 시간만큼은 저의 존재에 가치를 인정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어 차가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다시 외로운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텅 빈 집에 들어서면 다시금 저를 짓누르는 고독과 절망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술과 모임으로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결국 임시 방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달리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기다리고 있던 진짜 악몽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에서 낯선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밤늦은 시간 거실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던 저는 잠시 화장실에 간 아내의 휴대폰 화면이 켜지면서 메시지 알림이 뜨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본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너무나도 노골적이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 없이는 못 잘 것 같아 보고 싶어? 저의 심장은 발끝까지 곤두섰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났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듯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자 메시지 목록에 보낸 사람의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아래에는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 옆에는 바로 저의 오랜 친구가 함께 다정하게 어깨 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세상은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의 은밀한 비밀이 처참하게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저는 아내를 맹렬히 다그쳤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당장 설명해. 제 목소리는 격분으로 인해 떨렸고 얼굴은 분노로 인해 새빨갛게 상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섬뜩할 정도로 침착하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당신이 굳이 숨기지 않아도 될 것 같네. 그 사람은 당신 친구야. 그리고 당신은 평생 날 버려둔 사람이었어.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기나 해? 그 말은 비수처럼 저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아내와 오랜 세월 함께 우정을 나눴던 친구의 잔혹한 배신. 그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제가 살아온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아내만을 바라보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저를 버려두었다고,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냐고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 차갑고 냉정한 한마디에 저는 억울함과 분노, 배신감이 뒤섞여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저는 그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내와 친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의 모든 재산을 교묘하게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피땀 흘려 모았던 모든 재산이 그들의 명의로 교묘하게 바뀌어 있었고 저는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금쪽같이 키웠던 아들마저도 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가 평생 일궈놓은 집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사업에 무모하게 투자했고 그 사업은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결국 저는 정든 집마저도 잃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아내도 모두 저를 떠났습니다. 제 곁에 남은 것은 오직 깊은 고독뿐이었습니다. 텅 비어버린 낡은 집에서 저는 혼자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불 꺼진 거실, 차갑게 식어버린 공기 속에서 저는 넣어 나간 듯 중얼거렸습니다. 은퇴 후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간 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구나. 믿었던 이들의 배신이었구나. 늦은 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토록 간절히 꿈꾸었던 은퇴 후의 삶은 한순간에 처참한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노후의 진짜 지옥은 단순히 찾아오는 외로움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이들의 잔혹한 배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리고 오랜 세월 믿었던 친구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모든 것을 잃은 저는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 했습니다. 과연 저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따뜻한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슬픈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